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일하고 있는 서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해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지금 요즘에 청소년 자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현황을 보면 그 자해와 관련해서 이제 자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한 경우들은 별로 없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청소년 자해와 관련해서 그 자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 사망률은 9.5%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10대 자살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0대 자살 증가율은 다른 20대나 30대, 40대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 비율이 가장 1위로 지금 굉장히 10대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1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지금 현재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10대 청소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로 자살이 아니라 교통사고라거나 다른 원인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그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중에 그 자살을 하고 싶다, 자살을 해볼 생각이 있었다라는 아이들이 그 12.1%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살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자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중에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급격하게 우울증이라거나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가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아이들도 이제 자살에 대한 고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자살과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자살 안에 저희가 이제 자해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살만큼 요즘에는 이 자살 외에 자해와 관련해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해. 아마 자해 인증샷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NS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손목에다가 어떤 상처를 내고 이 상처를 이제 인증하는, 그래서 SNS 상에서 뭐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상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나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얼만큼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현재 자해를 하는 아이들 중에 중학생들은 한 7.9%, 그러니까 8%에 되는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생은 6.4%, 그러니까 한 7% 정도에 달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자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뭐 한 10% 이상의 아이들이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한번 자해를 했던 청소년들은 그 자해를 다시 하는 경우, 즉 재발하는 경우가 60%에 이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해는 한번 내가 자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자해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주변의 아이들 중에 또는 우리 자녀 중에 자해를 하는 것들을 보았다 하였을 때 물론 많이 당황하시고 놀라실 수 있지만 초기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초기에 그런 행동들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주느냐의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해와 자살 지금 계속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상담을 몇 년 전에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갑자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왜 아이들이 갑자기 급격히 굉장히 많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자살률도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딱 느꼈을 때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그때 생각했던 청소년 자살을 하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살 시도뿐만 아니라 자살할 의도는 없었지만 몸에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자해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해 인증샷이라거나 이런 아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죽고 싶은 의도가 없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사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죽으려고 몸에다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당황하고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죽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또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에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죽고자 해서 몸에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죽고 싶은 의도는 아니지만 그냥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살 의도도 없이 왜 아이들이 몸에 상처를 주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주는 아이들, 죽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에 상처를 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강한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굉장히 분노스러워서 더 이상 이 화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 자기 몸에 상처를 줌으로써 감정이 조금 가라앉는 경험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또는 아이들이 자기의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면은 어떤 감정들을 없애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분노라거나 화라거나 이런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머니들께서도 좀 부모님들께서도 가끔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거나 이럴 때 자기 몸에 대해서 뭐 머리를 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우에 살다가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자신에게 몸에 상처를 줌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경우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봤던 아이들 중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면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잘 뭐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서는 너무 뭐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오히려 그만두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나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공허하다라거나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거나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라거나 이런 강한 감정을 느꼈을 때에도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힘든지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쇼를 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자해와 진심으로 정말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쇼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힘들다.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치명적으로 자기의 상처를 주지는 않는데 괜히 간헐적으로 괜히 자주 자기의 몸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죽을 마음도 없으면서 몸에 상처를 준다.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픈데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시게 되면 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공허하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분노스럽다거나 이제 이런 감정 때문에 그런 몸에 상처를 줄 때는 그런 감정들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청소년 자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해를 했었던 청소년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해를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되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 성적에 대한 압박, 우울, 불안, 외로움,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이런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아이들이 다 자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 가장 특징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는 아이들이 주로 자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 감정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한다면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주로 자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 그래서 가족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한다거나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못한다거나 가족들 앞에서 그래서 자해를 했는데도 부모님이 방관을 한다거나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의 감정이나 아이들의 기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듣는 연습이나 듣는 경험들을 많이 받지 못했던 이런 부모님들 아래서 자랐을 때 아이들이 조금 감정을 억누르고 자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또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힘듦을 누군가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자해를 할 때 더 이상 이 아이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을 더 이상 누를 길이 없어서, 감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게끔 도와주는 거.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감정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기의 힘듦을 말을 통해서 또는 뭐 그림을 통해서건 부모님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받았던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장 도움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내 이야기를 원 없이 하고 싶어졌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이들은 상담을 신청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시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발견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거나 제3자에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굉장히 1등이 아니면 망하는 것, 내 인생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1등이 아니어도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조금씩 변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변하게 되는 것은 자해 행동 이후에 조금 부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자해 행동을 했더니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거나 자해를 한 다음에 너무너무 외로워졌다라거나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꼈을 때 자해를 멈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해 행동을 한 이후에 아이들한테 자해를 그만둬라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자해를 하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자꾸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었는지를 들어주시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럼 너 그렇게 하고 나서 어땠어? 얘기를 들어주시면 어떤 면에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 엄마 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들을 잘 들어주시는 거,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경우에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가장 되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한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되게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상담자건 부모님이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느낌, 그리고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준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나는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고 나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자해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해 행동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도 아이들이 표현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해를 통해서 스트레스 대처를 많이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는 다시 자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너무 낙담하시고 얘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그러네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들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나쁜 습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습관이라는 게 많이 노력을 해서 없어지더라도 다시 어떤 한순간이 되면 한 번씩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자해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더 이상 하지 않다가 한동안 하지 않다가 다시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 너는 많이 변화하고 있고 가끔 그런 행동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께서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자해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부모님들께서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해 청소년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왜 너희들은 상담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는지라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상담자, 교사 또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런데 다만 이럴 때 자해를 잘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자해 행동, 네가 오죽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냐, 너가 이런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좀 더 그 마음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해 행동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니? 라기보다는 너가 이런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자꾸 들어주시는 거, 노력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어떤 면에서 도와주시고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열고 아이들과 어떻게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지역 상담센터나 거주하시고 있는 모든 지역의 상담센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가 조금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사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이제 자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조금 우울해진다거나 불안해진다라거나 좀 뭔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진다라거나 이럴 때 조금 주시해서 많이 보시고요. 혹시 만약에 몸이라거나 이럴 때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보다는 조금 주시해서 보신 다음에 전문 상담 기관이나 이런 데 같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바로 전문 상담 기관으로 바로 데리고 갔을 때 또 아이들이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상담 기관에서 진로 검사라거나 상담 검사, 심리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해주니까 한번 가볼래, 이렇게 권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해하는 청소년에 대한 오해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해하는 청소년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자해를 시도한다라거나, 자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자해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거나, 극소수의 매우 병약한 사람만 자해를 한다라거나, 부모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청소년이 자해를 시도한다라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만 자해를 할 것이다라거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이 5가지는 다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자해하는 청소년은 정말로 죽고 싶어서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자해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어머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보시게 되고, 아이도 부모님이 그거를 보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터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어떤 것들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매우 병약한 사람만 자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고 해서 얘가 정신적으로 계속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모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청소년은 자해를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만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그냥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정상적으로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 평범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지 않더라도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교사는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해 청소년의 자해 동기라거나 목적이라거나 감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도 이 뭐 교사나 상담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행동을 바로 멈춰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 행동을 멈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실제로 진짜로 멈추고 싶은지, 멈추고 싶지 않다면 어떤 것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은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해 행동을 한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떻게 보면 뭐 죄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잘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자해를 그만두었을 때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행동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자해 대신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해를 막 하고자 할 때 자해를 하지 말고 자해를 하는 대신에 자해를 하는 계획을 이제 기록을 해보게 한다라거나,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신체 활동들,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이제 뭐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이제 신체적으로 뭐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라거나 아니면 색칠하기라거나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기를 쓴다거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그때 감정들을 적어보게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평상시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 좀 평범한 기분이 들 때 자해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게 하고, 정말 자해를 하고 싶은 순간에 그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지도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기쓰기라거나 명상하기라거나 뭐 움직인다라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감정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 특히 어떻게 자녀의 자해 행동에 대해서 조금 대처해 줄까를 조금 더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의 자해 생각이나 시도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도와달라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화도 나실 거고요. 참담하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드실 거고요. 굉장히 많이 다양한 감정들이 듭니다. 이럴 때 그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이한테 화가 나죠. 그리고 이 행동을 빨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행동을 없애는 것에 너무 또 집중하시다 보면 오히려 자녀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아이가 그런 것 같아서 나를 탓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조금 마음을 먹으시고요. 이 아이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노력했는데 왜 죽으려고 했을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죽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아이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가 자기 몸에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래서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기보다는 아이가 그 자해를 하게 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어떤 경우에 어머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너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냐? 애가 너무 많이 들어주니까 버릇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도 끝까지 계속 끊임없이 들어주시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는 다른 대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심을 얻으려고 자해를 행동한다는 생각에서 너 용기가 없어서 못할 거야 라는 등의 조롱이라거나 별게 아니라는 반응들은 당연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평소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조금 늘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해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신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체 활동, 예를 들어서 걷는다라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를 한다거나 뭐 어디 바다를 간다거나 뭐 강을 보러 간다거나 이렇게 야외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자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같이 그런 활동들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부모님께서는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아이와 부모님과의 어떤 궁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적절하게 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그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